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입니다. 강수점님, 네, 반갑습니다. 켈로이드 흉터에 거의 심한데 치료 방법이 있나요? 켈로이드 흉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튀어나온 흉터죠. 튀어나온 흉터가 많은 데가 턱 라인인데요. 턱뿐만 아니라 켈로이드 흉터는 코에도 잘 생깁니다. 또 아마 강수전님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하얗게 점점점점이 찍혀 있는 흉터도 있을 건데요. 그것도 여드름 켈로이드 흉터입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 박피로 이렇게 깎아내면 코를 울퉁불퉁한 거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위에 우리가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박피술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김명님, 여드름 흉터에 노스카나 연고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노스카나 연고 사시면 안에 그 상품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여드름 흉터에 효과적인데 사실은 노스카나 연고는 다른 흉터 연고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드름 흉터에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효과는 여드름 흉터가 약간 붉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요. 기존에 하얗게 변한 거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초기 여드름 흉터에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치무님, 네, 펄 레이저, 어려운 레이저인데, 펄 레이저로 여드름 흉터 박피 치료를 한 달 전쯤에 받았는데, 흉터가 치료 전보다 우글거려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펄 레이저는, 레이저 박피만큼 강한 치료는 아닌데요. 피부를 일정 부분은 박피하고 일정 부분은 자극하는, 즉 아까 비박피성 레이저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각질이나 박피의 그런 두 가지 약간 효과인데 조금 뭐 진물이 많이 안 난다는 그런 효과는 있고 치료를 받고 얘도 피부를 좀 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받으셨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아마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프랙셔널 레이저 중에 뭐 프락 무슨 레이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드름 치료를 하면 이 치료하고 효과가 좋다는 분도 있는데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프랙셔널 레이저는 한 번에 들어가는 레이저의 퍼센트가 5%에서 많으면 20%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피부를 자극하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또 하나는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 중에 뭐 비박피성 레이저, 프락셀 같은 거는 피부를 좀 붓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 직후에는 효과가 좀 좋은데요. 한 달쯤 지나면 그 부종이 빠지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처음에 느꼈던 그 직후의 효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드름 흉터 레이저 박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데 시간이 갈수록 한 뭐 6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 흉터가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 효과는 2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건강행운님, 예, 루트로닉 에코2, ECO2는 레이저 박피술로 별로인 장비입니까? 루트로닉 ECO2 레이저는 국산 장비 중에 탄산가스 레이저 장비 중에 굉장히 좋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ECO2는 프랙셔널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점을 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 레이저로 레이저 박피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랙셔널 레이저까지 할 수 있는 장비이지만 레이저 박피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는 왜 그런가 하면 레이저 박피술을 하는 장비는 탄산가스 레이저 중에 울트라 펄스급이라고 짧은 시간에 높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ECO2는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따라서 레이저 박피술로는 뭐 억지로 쓰려면 쓰는데 피부과에서는 그런 목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드름 흉터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입니다. 네. 무릎님, 주베룩이나 레니스나로 생성된 콜라겐과 레이저로 만들어낸 콜라겐의 지속 시간이 같은가요? 레이저는 대부분 반영구적이라고 하시는데 주베룩은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많은 것 같아서요. 자, 이 생각을 왜 그런가 하면요. 둘 다 피부에 들어가면 레이저는 열을 줘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거고요. 주베룩이나 레니스타도 들어가면 좀 만듭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더 많이 만들고요. 주베룩과 레니스타는 만들는데 그만큼 되진 않습니다. 근데 주베룩과 레니스타를 들어가면 피부를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근데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주위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올라갔던 게 안에 있던 흡수되는 성분들이 없어지면서 흉터가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즉 처음에보다는 조금 올라가는데 넣었을 때 바로 직후보다는 조금 꺼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뭐 둘 다 약간은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 다니엘님, 주베룩도 필러로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베룩 필러로 봐야 됩니다.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안에 크게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히알루론산 성분인데 앞서 피부 흉터 필러 이야기했는데 그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히알루론산이고요. 또 주베룩에는 PLL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콜라겐을 조금 재생시키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드름 흉터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김명님, 홍반이 오래 가는 거면 레이저 박피 받고 나서 통증이 있나요? 레이저 박피할 때 우리 마취를 하고 하죠. 우리 대개는 이제 바른 마취로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나면 당일날은 약간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름인데 선크림 안 바르고 수영장 갔다 오면 등이 다 타잖아요. 다 타고 나면 그날은 막 등이 난리도 아니죠. 화끈거리고 열감도 있고 그런데 레이저 박피하면 하루 정도는 따끔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약간 진물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통증은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많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복용하셔도 됩니다. 포텐자님, 포텐자는 그 RF 장비 중에 있는데 포텐자 님이 예전에 어깨에 빨간색 작은 반점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건 뭐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에 빨간 작은 반점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여드름이고요. 두 번째는 모낭염도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 이런 발진도 있는데 그거는 사진이 있다거나 그러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슬님, 집에서 바를 수 있는 제품이나 세안제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 있으신 분 집에서 바를 수 있는 세안제, 비누나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여드름용 세안제는 여드름이 피지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잘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비누나 세안제를 사용해서 얼굴에 있는 피지를 좀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제거하느냐? 보통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는데요. 너무 많이 흘려서 번들거린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도 조금 씻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세안제가 아주 월등한 게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행운님, 레이저 박피술로 생긴 일시적인 홍반은 혈관 레이저 V빔 시술로 시술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혈관 레이저 V빔 여드름 홍반이나 레이저 박피술로 생긴 홍반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초기에는 그 V빔 레이저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피부를 자극하면 새살이 돋게 했는데 레이저 치료는 흉터를 스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흉터 막 차오르고 그런데 V빔으로 하면 흉터가 올라오는 게 스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붉은 게 큰 무리가 안 되면 저절로 붉은 게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붉은 게 남아있다는 것은 피부 재생이 계속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이 차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미용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오래 두시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윤슬님, 고등학생 아들이 여드름 흉터가 검게 착색되어 뺨에 생겼는데 이것도 레이저로 깨끗하게 될까요? 가능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백인하고 다르게 백인들은 색소 침착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드름이 지나가면 붉은 자국에 색소 침착이 잘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색소를 좀 없애는 색소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도 있고요. 연고도 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하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다만 아마 아드님이 지금도 여드름이 좀 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이 같이 있다면 여드름 치료를 같이 해서 여드름 흉터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치료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님, 모자이크, 프락셀, 인트라셀 동시에 시술하면 서로 보완되는 부분 커버하며 효과가 있을까요? 한 개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레이저, 여러 가지 시술 같이 하면 효과는 더 크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프락셀, 인트라셀 뭐 세 가지 정도 컴비네이션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좋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부작용이 생길 찬스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특히 프락셀이나 모자이크, 인트라셀 다 피부 안쪽에 열을 축적시키는 거기 때문에, 열적인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동시에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뭐 다른 흉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적절한 수치로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복합 시술 이야기 드렸는데, 레이저 박피하고 다른 시술 쪽은 열이 겹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술은 레이저 박피로 깎을 수 있는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것도 있지만 한 군데만 이렇게 깊다, 몇 군데 안 되는 데만 깊다, 그럴 때는 이제 펀치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전체적으로 레이저 박피로 고르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되는 그런 방법도 설명해 드렸고요. 강수점님, 김미영 님이 코 부위만도 레이저 박피가 가능한가요? 효과는 어떤가요? 코 부위만도 레이저 박피 가능합니다. 앞서 강수점 님이 코에도 이제 비유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하지만, 우리가 울퉁불퉁한 거는 레이저 박피가 잘 고르기 때문에 레이저 박피 가능하고요. 효과도 좋습니다. 한 번 해도 효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붉은 거 갈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피카츄 님이 얼굴 말고 몸 여드름 흉터도 치료 가능한가요? 물론 치료 가능합니다. 몸 여드름 흉터는 얼굴 여드름 흉터하고 조금 다른데요. 얼굴 여드름 흉터는 주로 페인 흉터가 많은데요. 몸 여드름 흉터는 색소 침착이 많고요. 또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흰색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켈로이드처럼 이 가슴이나 어깨 쪽에 붉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깨나 가슴에 켈로이드 흉터 때문에 우리가 페인업도 못 입어서 많이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른 약도 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밀어 넣는 방법도 있고요. 좀 작게, 우리가 쌀알처럼 이렇게 깔려있는 흉터도 있는데요. 그런 흉터도 치료할 수 있고요. 붉은 흉터도 뭐 V빔 레이저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해운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외람되지만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남자 수염 제모로 추천해 주실 레이저가 있을까요?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 젠틀맥스 프로로 고민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보통 우리 제모 레이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라는 계열도 있고요.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이오드 레이저, 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둘 다 롱펄스 엔디아그와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회사만 다른 거니까요. 뭐 둘 다 거의 효과는 같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두 회사 다 뭐 레이저 회사 중에 넘버 1, 2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스텔라님이 성인 여드름 때문에 6, 7년째 고생 중입니다. 프락셀도 해보고 MTS도 해보고 흉터와 색소 침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안으로 딱딱하고 붉게 생기는 여드름이 심해요. 네, 지금 여드름하고 여드름 흉터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프락셀이나 MTS 같은 것은 사실은 여드름 치료가 아니죠. 그건 여드름 흉터 치료고요. 여드름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성인형 여드름 때문에 그렇다면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베이스에 조금 까시고 치료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인 흉터, 프락셀이 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프락셀이나 MTS 같은 거 해보시면 되고요. 많이 심하다면 이제 뭐 펀치라든지 아니면 색소 침착 같으면 토닝 같은 치료로 조금 병행하시면 충분히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해운님, 타임머신으로 물리학 이론상으로 미래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흉터도 미래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100% 전과 같이 깨끗하게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산모의 양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태아의 흉터와 흉터는 100% 깨끗하게 낫더군요.
흉터를 100%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절대 100%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뭐 100%는 신만에 할 수 있는 건데, 미래에도 100% 이야기하는 과학자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흉터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흉터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수술밖에 치료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의 현재까지는 뭐 여드름 흉터도 그렇고 열심히만 치료하면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없거나 여자분 같으면 가벼운 화장으로 커버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흉터나 화상 흉터가 제일 대표적이고 화상이 제일 심한 거니까 화상 흉터도 저희 병원에 뭐 화상 흉터도 치료 많이 하지만 입을 못 벌리거나 호흡을 못하는 이 흉터가 심해서 그런 경우에도 치료해서 일상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흉터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흉터는 조금 장기간의 호흡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사포질 같기 때문에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기 때문에 치료 가능합니다. 네. 한정호님, 코 수술이나 눈 수술, 이소티논은 얼마 전부터 중단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술 후 언제부터 다시 복용이 가능할까요? 이소티논, 네, 우리가 이게 비타민 A 유도체인데, 과거에, 이 약물이 상처 회복을 조금 지연시켜서, 우리가 큰 수술 전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학설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간단한 수술인 경우에는 저용량의 이소티논, 아이소트레티노인은 복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 프랙셔널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뭐, 코 수술이나 눈 수술은 약간 미용적인 시술인데, 뭐, 수술 범위가 크지 않고 깊지 않은 흉터라면, 뭐, 한 달 전, 아니면 뭐, 걱정이 되시면 한 6개월 전부터 조금은 중단하시고 하면 되고, 수술 후는 뭐 언제든지 복용을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상처가 다 회복되는 걸 넓게 잡는다면 한 6개월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아이소트레티노인, 이소티논 처방은 굉장히 저용량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완벽하게 생각하신다면 전후 6개월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병님, 네, 심한 레이저 박피에 관심이 있어 찾아보니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데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레이저 박피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한정적입니다. 레이저 박피를 할 수 있는 거는 탄산가스 레이저 중에 그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비움 야그 레이저도 사양이 조금 고해수 사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고사양의 장비는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레이저 박피는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치료하신 분들이 프랙셔널 레이저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레이저 흉터를 치료 젊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레이저 박피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병원급에서는 지금도 레이저 박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대학을 이야기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대학병원급에서는 지금도 레이저 박피 많이 하고요. 개원가에서도 뭐 한 번에 심한 여드름 흉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박피 하는 데가 몇몇 군데 있습니다. 네. 기름진 걸 먹어도 여드름이 올라오나요? 건강해운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음식과 여드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100%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 있죠, 소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는데도 소고기 먹을 때 보면 기름 많잖아요. 음식과 여드름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조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약간 유제품은 별로 좋지 않은 거 되어 있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거는 조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 음식은 혈당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여드름을 조금 올린다는 논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의사가 뭐 음식과 여드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나 하면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안 좋다고 그러는데 먹어보고 여드름이 올라오고 다음에 끊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먹어보고 올라온다면 그건 본인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눈이 오면 님은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드름은 유전인가요? 아빠가 젊었을 때 여드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들이 음식 조심을 하는데도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안타깝네요. 여드름은 첫 번째 유전병은 아닙니다. 즉 아빠가 여드름 있다고 애들이 분명히 여드름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드름은 한두 번은 가지고 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엄마 아빠 키 크면 애들도 키가 크잖아요. 엄마 아빠 키가 조금 작으면 애들이 작은 것처럼 엄마 아빠가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애기들은 피지선이 발달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엄마 아빠 얼굴 닮는 것처럼 피부도 약간 닮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과거에 부모님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초기에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빨리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멍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 아들도 여드름이 좀 올라오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 치료 약물을 복용시켰습니다. 아까 나온 아이소트레틴 오일이라는 그 비타민 A 유도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둘 다 일정 기간 동안은 처방을 해서 먹여서 지금 여드름 날 나이가 지나서 피부도 괜찮습니다. 네. 자, 무릎님, 수두 자국은 보통 여드름 흉터보다 치료가 잘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수두나 포지는 더 깊게 흉이 생기지 않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수두 자국은 모양이 일정하잖아요. 모양이 둥글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패여 있죠. 그래서 타원형으로 패여 있는 경우에는 올리기가 편합니다. 예, 실제로 편하고 크고 넓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입구가 넓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우리 필러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드름 흉터는 입구가 좁아요. 굉장히 좁고 깊어요. 그래서 살이 차오르면 조금씩 하려고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올리는데 레이저는 또 밀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두 흉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수두 흉터 중에 딱딱하지 않은 수두 흉터가 꽤 많습니다. 흉터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딱딱한 흉터는 이게 잘 안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수두 흉터가 훨씬 더 좀 치료하기 편합니다. 강수점님, 이소티논 먹이는데 성장 키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요? 네. 이소티논 처방받아서 약잔에 보면 부작용이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알면 부작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생기면 대처를 하면 되죠. 성장 키하고는, 안에 보면, 아주 일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용량이 서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량을 쓰고 실제로 처방에서 성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성장이 느리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조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네. 자, 그리고, 건강해님께서 페인 흉터와 튀어나온 흉터 중 뭐가 치료가 더 어려운가요? 사실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튀어나온 흉터 중에도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우리 턱 라인에 이 켈로이드 흉터라고 있는데 그 흉터는 약간 체질이 작용하고 저희가 밀어넣는 거는 잘하는데 이게 또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튀어나온 게 더 쉽습니다. 특히 켈로이드 흉터 안 된 치료 까다롭다고 그러지만 몇 가지 방법을 잘 쓰면 금방 치료 가능하고요. 페인 흉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두 흉터 같은 건 좀 쉬운데 여드름 흉터처럼 모양이 좀 까다로운 거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술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궁극적인 흉터 치료를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필러 등의 필러로 끌어올리는 게 현재 가장 효과적인가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가 있나 하면
라운드 형태로 만들게 되면 흉터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흉터가 조금 했던 게 넓어지면 싫어합니다. 예, 의사 입장에서는 뭐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그렇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라운드 흉터라고 이게 무한정 필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러를 그 부위에 주입을 하는데 흉터가 딱딱하면 필러가 그 부위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바위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드러운 필러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걸 바위 속에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물론 이제 부드러운 흉터 같은 경우에 필러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딱딱한 흉터를 어떻게 하는가? 레이저 박피하면 됩니다. 스텔라님께서 여드름 흉터로 유명한 피부과 상담 5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저희 병원도 여드름 흉터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 병원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마다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는데 여러 치료를 다 받으러 가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한 번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는 레이저 박피를 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는데, 프랙셔널 레이저는 전체 면적 중에 일부밖에 안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제 프락셀 같은 건데 한 번에 피부 면적이 20% 정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러 번을 치료해야지만 전체 한 번이라도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5번 넘어가야 되잖아요. 20%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 번 권하는 거고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술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 약간의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에 이렇게 효과 보려고 그러면 조금 강한 치료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운타임을 견딜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님이 사춘기 좁쌀 여드름도 이소티론 약으로 가능한가요? 치료 가능한데요. 근데 이소티론도 만능은 아닙니다. 본인 여드름에 맞는 약물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심한 여드름 흉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건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는 우리가 한 번에 지운 듯이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기존 흉터 치료 방법보다는 좀 강한 치료를 사용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